지난 23년간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많은 교육 효과를 얻었습니다. 배종환 선생님 시작하신 프로그램을 레전드를 제대로 대접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김유숙 선생님, 소유석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의에 앞서가지고 제가 분명히 해야 되고, 오늘 옷을 빨간 거 입고 왔다고 해서 무슨 정치적인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컨벤션 센터에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선 후보를 뽑던가 이게 나을 것 같은데 그 교육은 지속돼야 돼서, 그래서 저보다는 이준석이나 안철수 이런 양반이 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나라에 법대만 없으면 얼마나 편안해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동맥 판막 폐쇄 부전증에 대해서 제가 한 17분간 얘기할 텐데 그림만 있습니다. 테이블 이런 거 없습니다. 아우틱 밸브는 박성재 선생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몸의 가운데 있어가지고 또 날렵하게 움직이는 아주 쉽게 관찰되는 구조물인데, 이게 판막이 생기는 경우는 아까 제 스테노시스는 에티올로지가 심플했는데 리거스테이션은 이유가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상했던 거, 베이클로버, 쿼드리커스, 1년에 한두 케이스, 평생 한두 케이스 보는 거죠. 그리고 바이커스, 이러지 않고 태어날 때 괜찮았는데 멀티밸뷸라 인볼먼트를 특징화하는 류메틱이라든가, 판막이 결국 집에 방문이니까 많이 움직이다 보면 디제너레이션 되는 거, 그 다음에 바이커스비 아닌데도 이센트리간 프롤랩스 이런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아우팅 밸브의 끝에는 페네스트레이션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구멍이 있어도 커스브의 코옵테이션이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페네스트레 마진이 인텍트하기 때문에. 근데 이 페네스트레 마진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꼭 마이트럴 밸브의 플레인 리플렛처럼 이렇게 되면 이건 그냥 이센트릭 AR의 프롤랩스가 아니라 페네스트레 마진의 럽처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여러분 외과 선생님들이 순전히 전화합니다. 어떻게 하셨냐고. 여러분들의 더 믿게 되는 거죠. 루트가 늘어나면서 판막이 셀 수 있다. 세균 감염, 아울타이티스, 굉장히 드물지만 오늘 한번 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루트가 늘어나면은 어떤 사람은 AR이 많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 선생님이 아셔야 될 거는 아우팅 밸브 커스비 3개인데 사이즈가 같지 않다. 어시메트리가 있고 밸브 커스비 커질 수 있다. 어댑테이션이 된다는 건데, 아우팅 애뉴루스는 아주 복잡합니다. 아까 이미상 이걸 애뉴루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빨간 커스비 매달려 있는 크라인 라이크 링이 이게 애뉴루스입니다. 우리가 애뉴루스라 재는 거는 이 링의 엉덩이 부분, 제일 밑에 부분을 재는 거예요. 이거는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사이노튜블러 정션입니다. 아우팅루트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오가니제이션인데, 이 구조물을 이탈리아의 천재가 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랬고, 그걸 받아가지고 아우팅 커스브의 모양이고 리플렛의 어댑테이션이 됐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분명한 거는 커스비 정상인에서 사이즈가 똑같이 되는 건 2%, 3%도 아니고 커스비의 사이즈가 다르다. 그게 절묘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두 번째, 커스비 점점 어댑테이션 난다. CT 이미지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LT 루트가 커지는데 이분은 AR이 없고 이분은 AR이 있다. 이 노란 게 커스비 에리어예요. 커지잖아요. 커져. 근데 더 이상 못 커질 때, 루트가 늘어나는 만큼 따라가지 못할 때 AR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R은 LT 루트하고 커스비 패러하게 어댑테이션 되면 절대 안 생기는데 생긴다. 예를 들어서 이런 AR 환자, 바이커스도 아니고 류메틱도 아니고 디저널티브 하기에는 나이도 그런데 AR이 있다.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레프트 코로나
커스비 이게 T입니다. 딴 데 비해서 작잖아요. 커스비의 어시메트리가 루트가 늘어나면서 이제저레이션 과장이 되고 못 따라가니까 새는 거죠. 사실 AI 치료가 이 커스비 어댑테이션을 항진하는 약을 쓰면은 AI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아우팅 루트가 커졌나요? 커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사이노튜브라 정션은 우리 몸으로 치면 허리고요. 이게 엉덩이 밑인데 애뉴리스의 가장 최하방 부위보다 더 좁아야 돼요. 물론 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 아 이거 루트 늘어있다,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셉틱하니까 균이 들어가죠. 균이 들어가면 별일이 다 생기는데 오늘 여러 선생님이 아셔야 될 게 서브 에어틱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에어틱 밸브에서 AR이 생겨요. 그럼 균이 밑으로 퍼진단 말이죠. 두 가지 스트럭처, 마이트랄 에어틱 인터밸브랑 파이브로자라는 MAI 밸브와 안티로 마이트랄 밸브 리플렛 여기가 인볼브가 됩니다. 균이 떨어지는 거죠. 메타스타틱 인펙션이 압세스가 되고 에뉴리즘이다 터지고 혹은 안티리어 리플렛에 이렇게 에뉴리즘이다 터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 외과 선생은 아우토토미라고 이건걸 가려고 그러는데 이 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징한 사람이 서브 에어리 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고 얘기를 해줘야 그분이 여러분들 존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MRJ인데 마추얼 콤테이션 여기인데 여기 위에서 세는 것 같잖아요. 이겁니다. 안티로 마추얼 밸브 퍼포레이션 이센트릭에만이 있거나 이센트릭한 여기 MR은 별로 없는데 눈썰미 분 아시고 에올타의 안티리어 포스트를 보면 이 뒷부분이 조금 두툼한 것 같다. 이게 마이트랄 에올틱 인터밸브라 파이브로자 인볼브된 거예요. 이거는 수술이 달라야 됩니다. AVR 하면 다시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레이저 때 에올틱 밸브 엔도카드 수술하면 대부분 환자들이 나빠지고 사망했던 이유가 외과 선생한테 MAIF 인볼브 됐으니까 이거를 제거하면 마이트랄 에올틱 둘 다 어펙트 다 드러내고 페리카디움으로 패드를 만들어서 밸브를 심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38세 남자가 열이 나서 8월달에 에코 노말인데 2달 만에 이런 게 있다. 여러분 뭐 생각합니까? 인펙션 아니야? 인펙션이 아닌 배체 디지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흔합니다. 배체는 터키에서 이쪽으로 동아시아로 오는 실크로드의 프레바란스가 높은데 균이 없고 아우틱 밸브와 아우틱 루트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이거는 커서베 엘빌라이티스만 있고 이거는 아우터 슈도 에너지 만들고 그게 인터벤트럴 섹텀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워 드뭅니다. 하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엔도카다이티스 간별 진단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지만 레이설트 그 다음에 끝날 때까지 이 병이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고 배운 적이 없는데 꽤 있습니다. 이때는 다시 갔다가 돌아야 돼요. 왜 이러지? 건들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타카야수 아우타이티스도 아우틱 밸브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아우티아가 좀 두꺼워졌잖아요. 이거의 특징이 정상 아우틱 밸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가 문제죠? 아까 제 노멀한 밸브가 어떻게 돼요? 다이아스톨 때 오른쪽으로 쭉 가야 돼요. 근데 이거 못 가는 건 뭐죠? 이건 모션 리미테이션이 인프라메이션이 타카유스의 또 다른 패턴으로 코악테이션 피지올로지가 올 수 있어요. 이 사람 아우틱 루트 AR도 없는데 근데 디센딩 아우타를 보니까 플로우 엑셀레이션이면서 펄스 도플러니까 벨로시티가 높고 브리스크하게 올라가질 않아요. 정상하고 비교해달라? 예스. 이렇게 되고 사이즈가 작고 벨로시티가 팍 올라갔다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잖아요. 이게 왜? 여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코악테이션 피지올로지로 타카유스를 진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원인은 이렇다 치고 심한 거 올피스 에리어 피자라고 한다는데 저는 전혀 하지 않고 솔직히 좀 안 믿습니다. 그냥 눈으로 합시다. 제가 늘 우리 펠로스한테 얘기하는 건 내가 당신한테 요구하는 건 실력이 아니라 시력이다. 유치원생들도 알죠? 아이고 아저씨 이게 더 심하네. 맞아. 그겁니다. 그리고 도플러를 이용해야 됩니다. 어퍼소락시가 아우타에서 플로가 일로 갔다가 AR 때문에 돌아온다. 심하네. 압도미널 아우타에 포워드 플로가 있다가 뒤로 간다. 굉장히 심한 겁니다. 에어틱 스테노시스는 어큐트 크로닉의 개념이 없는데 판막이 새는 거는 어큐트 크로닉. 10분 전까지 정상인데 갑자기 셀 수 있다. 빅3 트라우마. 우리가 춤을 많이 안 쏘니까 아우리 다이섹션, 그다음에 엔도카르다이티스. 이 사람이 일주일 전에 건강진단 심장 정상인데 이런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리시빙 챔버, 리거스테이션을 제스받는 LV가 볼륨을 핸들링을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AR이 있더라도 LV EDP가 안 올라가면 우리는 도플러를 하면 이런 모양을 얻게 됩니다. 근데 어큐트하게 세면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LV 프레셔가 막 올라가면 아우터하고 LV 프레셔 그레이디언트가 갑자기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강의에 이게 있으면 12하고 이건 말들하는데 그 말 틀린 겁니다. 크로닉 시비어 AR도 이럴 수 있어요. 왜? LVEDP가 안 올라가요. 이거는 어큐트 시비어 AR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AR의 시비리티가 디셀 슬로우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결정하느냐? 아까 제 박재현 선생님이 얘기한 다이아스토릭 NALB 필링을 건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E 웨이브 있고 A 웨이브 있어야 되는데 LV 프레셔가 많이 어큐트하게 하면은 LV 프레셔가 NA보다 높은 마이트럴 밸브가 닫혀요. 그 얘기는 A 웨이브가 없어지고 심하면 다이아스톨 때 MR이 일어납니다. 도플러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거 뭐 그냥 같지만 이게 뭐죠? 엔드 다이아스톨입니다. E만 있습니다. A가 없어요. A가 있는 시간에 뭐가 일어납니까? MR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얘기 뭐 LV 다이아스톨이 무지 높은 거예요. 굉장히 심하네. 이 영상 하나만 오늘 외우십시오. AR에서 그렇게 크지 않죠. 제듀이스가 뭐 말도 못 듣던데 여기 뭡니까? MR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다이아스톨릭 MR이에요. AR 때문에 LV 프레셔 이건 당장 수술 들어가야 돼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래서 이걸 이제 잘 보면 이런 거 마이트럴 인플로를 재서 AR이 히모다이내믹 컨시퀀스를 평가해야 된다. 우리가 진단 중요하다 보다 수술을 보낸다. 증상이 있으면 가야지. 어큐트 AR은 가야지. 증상도 없다 그러면 메저먼트를 해라. 디멘전과 이젝션 프랙션. 제가 그래서 룰로 55를 시스톨 디멘전 55, 최근 50까지 되어가고 55%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증례를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DOE AR인데 숨이 차다 숨을 가느냐? LV가 별로 크질 않아요. 그럼 이 LV 볼륨 오버로딩에서 어큐트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DO입니다. 그래서 COPD입니다. 요즘 항암제 많이 쓰잖아요.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트 페일리어가 생겼다. AR이 있긴 있었는데 LV가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졌다. 이거 수술 보낼 건가? 아닙니다. 하트 페일리어 매니저를 해보자. AR이 그 정도 심하지 않았다. 좋아지면은 심플 넘버만으로 디시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의 AR은 마더레이트고 LV 괜찮았는데 LV 디스펑션은 케모세라피틱 에이전트로 해야 카디오 톡시시티였기 때문에 하트 페일리어 매니지먼트하고 모더레이트 AR로 그냥 팔로우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파라스나 롱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눈썰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아우팅 애니루스가 여기 해야 되는데 이 뒤로 쳐졌잖아요. T봉 명확합니다. 벨트가 밑으로 갔다
이건 에어르타이티스입니다. 에어르타에 염증이 있는 거. 봤더니 커습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디태치가 됐어요. 이런 거 외과 선생님한테 이 사람 말이죠. 에어르타이티스 때문에 커습이 디태치 됐어요. 그러면 와, 이게 이제 존중하죠. 밥도 한번 같이 먹자고. 자, 타카야수 AR을 쭉 보고 있는데 AR 자체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데 카디오메갈리가 진행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도플러를 보십시오. 정상에다가 리스트릭티로 힐링 프레셔 올라오고 이때 이제 수술하는 거예요. 그렇죠? 숨이 차다가 왔어요. LV 크지 않다. 시스톨 40도 이젝션 프레셔 아예 정상이다. 좀 볼게요. 2달 만에 응급실에 펄모 이디마로 왔어요. 환자 굉장히 다 펄모 헵텐저도 생겼어요. 괜찮다면서 보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프레임 바이 프레임을 보면서 AR이 있을 때 LA에서 LB로 피가 들어가는 빨간색이 있다가 여긴 뭐죠? 파란색이 있죠. 이건 뭡니까? 다이스톨 MR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 2달 전 에코를 봤더니 그때도 벌써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2달 전에 LV도 노말이고 펄모니 컨제스션 없었지만 그때 당신 수술 가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아웃컴이 좋아졌을 겁니다. 마지막 케이스 보겠습니다. AR이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았잖아요. LV도 잘 뛰는 것 같은데 숨이 차다 그래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호흡기나 정신과 컨설트를 하거나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기 전에 마이트랄 인플로를 보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이분 숨 찬 겁니다. 믿어줘야 돼요. 마이트랄 인플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뜻 보면 이게 E가 높고 A가 이거는 정상 아니야? 근데 밸브 클로즈 전에 다이아스톨 MR이 있다. 이분 숨 찬 겁니다.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잘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에어티 루트가 늘어나면은 리페어를 하고 코로나를 다시 심는데 수술장 마치고 CSICU에서 갑자기 CPR 났다고 해서 에코를 해달라고 해서 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외과 의사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일 쓸데없는 말이 수술은 괜찮았냐는 다 괜찮았다고 그래요. 보호자의 성격은 어떠냐? 아직 보호자는 모른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냐 말이지. 이럴 때 제대로 겪어본 사람이 이쪽 왜 안 뛰냐? 코로나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루트를 새로 대면서 코로나를 씹을 때 오스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빨리 인터벤션해서 좋아지는 겁니다. 또 다른 RV가 갑자기 안 뜨고 TR이 생겼어요. 베타로필하고 오스 간혹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수술을 하고 괜찮아야 되는데 환자가 숨이 차다 그래요. 수술하고 숨 좀 찰 수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심전도가 변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봤더니 코로나리 오스가 수술 전에 멀쩡해. 이거 왜 그래요? 코로나의 퍼퓨전을 카테타를 LAD, RC 집어넣고 카디오플렉 솔루션 주면 데미지가 와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게 드물게 있는데 뇌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원인이 뭐냐? 얼마나 심하냐? 수술 보낼 거냐? 수술 다음에 괜찮냐? 빠으로 간다. 이 크리티컬한 롤을 심장 초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열기가 이날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